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KF21이 유로파이터와의 경쟁을 하다니, 우리의 전투기가 유럽에서 생산하는 유로파이터, 이런 제트 비행기와 경쟁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로파이터 하면 여기에는 독일, 이태리, 영국, 프랑스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유럽의 아주 최대 강대국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제트기를 유로파이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트기가 생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KF21이 공식 명칭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8년 전만 해도 유로파이터의 매니저가 우리나라를 좋은 자기들의 그 판매 지역으로 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꿈이 컸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특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까지 생산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 우리나라의 이 KF21 생산 소식으로 그만 좌절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 KF21과 유로파이터와의 경쟁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신문 소식을 제가 보면서, 야, 이제는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나라 탱크가 독일 탱크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제트기까지도 유럽을 능가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생산하지 않았나. 경쟁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좌절 관계에 되고, 우리는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제트기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그쪽 지역으로까지 많이 판로를 개척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질적인 면에서 좋으면서도 아주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우리 한국의 그 군수 산업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만드는 그 회사는 한화 회사로 지금 소개됐고, 특히 이제 그 유로파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전투기가 11m의 날개폭을 갖고 있고 17m의 길이를 갖고 있답니다. 유로파이터보다도 더 크고 최고 속도는 1.8배나 된답니다. 1.8배. 근데 이 가격, 한 대 가격이 650만 달러.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판매 지역은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죠. 자,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리즈너블하니까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 제트기 판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보니까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합니다. 또 2032년까지는 140대.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앞으로 한 10년 내에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탱크 생산, 이번에 전투기 생산. 자, 이 군수산업에서 굉장히 발전한 것을 세계에 우리가 공표한 셈이 되고, 또 이것으로서 경제적 효과도 많이 누린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 효과만 아니라 우리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6.25 발발 시 전차가 있었어요. 대포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우리 군수 산업에도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효과 그리고 굉장한 큰 진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 유럽과의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수준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유럽하고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뒤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유럽과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물론 우리 제트기를 생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힘이 컸고 미국의 도움이 컸고 미국의 기술을 많이 받아들인 그 독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무기 체제에서도 안보 체제에서도 미국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되지 않는가. 다만 이 유럽 측에서 조금이라도 안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비행기들이 서로 떠서 서로가 싸울 때 서로가 이렇게 쏘밀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유럽제 이 로켓가 아직도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로켓도만은 유럽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측에서 볼 때는 그나마 조그만 위안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수산업을 강화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보와 관련했을 때는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우리가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세계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세 기둥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국동 세계입니다.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 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후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또 백러시아, 또 국동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세 기둥으로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사수해야겠는가 하는 중대한 과업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토가 다시 새로 결집되는 것 같고 또 국동에서는 인도 태평양 동맹이라는 체제에서 지금 새롭게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터졌어요. 과거에는 나토, 그냥 나토다. 또 태평양은 태평양이다. 한미동맹, 일미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나토 동맹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동맹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맞이해 가지고 독일의 그 현재 국방장군으로 있는 이런 크람프 카렌바와 여성입니다. 지금 57세 되는 분인데 이 여성 국방장관이 금년 8월에 바이에른 구축함을과 같이 국동을 이제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국동의 방문국은 호주, 또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인도, 우리가 말하는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관계되는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제는 나토와도 이 국동, 나토와 또 인도 이 태평양 동맹과도 새로운 각도에서 서로 안보를 강화하지 않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특히 우리 국동에서
지금 중국의 지나친 정도의 큰 이 팽창 정책이 지금 우리가 홍콩을 보다시피 또 언제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가운데서 그냥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안보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확고하게 안보의 경우만은 경제관계는 어느 유럽에서 전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있어요. 또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관계지만 안보의 경우만은 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나토가 다시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 국동 문제에 있어서 인도 태평양 동맹이 다시 세워지고 강화돼야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옹호, 철저한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와의 이런 태평양 군사동맹과의 철저한 관계를 저는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문제는 거기에는 융통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습니다만 안보의 경우만은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것이 결석이 될 때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통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자유를 뺀다는 것은 결안에서 노랑장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 주민이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고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왜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자유를 사수하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해야 되고, 특히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제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는 안 된다고. 또 안보의 경우만은 확고하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이 동맹 체제에 들어가서 이것을 유지할 때 평화도 확보받고 평화 속에서 통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국의 필립공 장례식을 쭉 TV를 통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제가 65년 독일 온 이후 한 5년쯤 됐나요? 제가 보는 신문에 어떤 독일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세계에는 앞으로 5명의 왕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카드에 나오는 4개의 왕과 그리고 영국의 왕, 그래서 5왕만이 앞으로 세계에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 유머화적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어제 필립공 영국 왕이 아니라 필립공의 장례식을 보면서 얼마나 엄숙하고 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영국은 전통과 현대를 같이 겸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영국의 왕은 세계 여타 국들의 모든 왕은 망해도 영국의 왕만은 망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번에 필립공의 죽음은 스코틀랜드 또 노던 아일랜드 이런 여러 가지 분교 상태에 있는 영국 전체, 영국 사람들은 대영국 제국이라 합니다만은, 이 영국 제국의 하나의 좋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서로가 이제 우리는 협력해야겠다, 다시 영국을 살려야겠다 하는 그런 많은 영국 국민들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앞으로 어떤 독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세계는 5왕이 남지 않겠는가. 카드에서 나오는 4개의 왕과 영국의 왕.
그 어제 보면서 그걸 느끼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것 같아서 이번 KF-21이 유럽 파이터와 경쟁한다 하면서 우리의 군수산업의 발전 또 우리의 안보, 세계적인 안보, 세계 평화 이런 걸 한마디로 엮으면서 특히 어제 그 영국 왕의 장례식 생각해서 영국 필립 공의 장례식 생각해서 덧붙여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